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 우리 다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장- 알게 된 장면은 뭐예요? 알게 된 거? 알게 된, 네, 알게. 알게 된 거. 아인, 선인장은 그 잎인가? 대신에 가시가 난다는 거. 호연이. 나는 나이트는 나이만 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날씨도 알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나는 감자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감자에 눈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감자를 잘라서 땅에 심으면 감자가 나는 걸 알겠다. 했어. 다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아이니가 만약에 생각이 났으면 아이니가 진행을 하고, 책이 없어 못하면 그냥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선인장의 가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인장의 가시 이야기에 나온 게 몇 쪽이냐면 35쪽입니다. 35쪽에 우리 아이니의 책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가 찾아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장은 어디 살아 주로? 사막이요. 사막에 사막이요. 살아. 그 사막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더워요. 비가 내리지. 물이 별로 비가 덥고, 내리지. 없어요. 어? 물이 별로 비가 없어요. 거의 안 그렇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지. 사막에도 사실은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데, 그 비 내리는 것보다 날이 뜨거워가지고 증발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해가, 나 돈 없어. 그랬더니, 야, 너 왜 돈이 없어? 너 돈 안 버냐? 그랬더니, 나 돈 벌어. 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돈이 없어? 근데 1,000만 원 버는데 맨날 무슨 명품 가방 사고, 막 호텔 가고, 막 해외여행 가고, 막 하루에 막, 한 달에 막 1,500만 원씩 쓰니까 1,000만 원 벌어봤자 돈이 뭐야? 어? 없어져요. 물론 뭐 사막 자체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쌤이 말한 게 사막 자체는 뭐 비가 많이 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 그런데 이제 그 사막에서 그렇다면 이 서인장이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사막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 그거를 우리 찾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혜야 우리 소연이가 찾아서 아이니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대? 서인장이 살아남기 위해서. 책 35쪽에 나와 있지. 소연이. 선인장은 다른 음. 식물같이 넓은 잎 대신 뾰족한 가시 때문에 음. 그 저장한 물이 공기로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자, 선인장이, 자, 나왔는데,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시 얘기 나왔습니다. 가시. 이 가시가 원래 식물에 뭐라고? 다른 식물들로 보면 이, 잎, 잎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잎은 보통 이렇게 널찍하다는 거예요. 그 잎에는 기공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잎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숨을 쉬고 하는데, 또 필요 없는 물을 뭐 하는 역할? 밖으로 내놓는 역할을 해. 증발시켜. 마치 우리 몸에서 말하면 어디 역할일까? 우리 물 먹었어. 우리 물 먹었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물을 우리 어떻게 해?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 우리? 여러분들 물 땀으로 내보내요. 어? 땀. 땀으로 내보내. 근데 사실 땀으로 내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겨울엔 땀 안 나잖아. 저 땀 나. 겨울에도 막 땀이 나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도 네. 여러분이 물을 내보내는 더 확실한 방법 있잖아. 다 해. 모자랑 그런 거 써가지고. 소변을 봐요? 뭐 한다고? 소변을 봐요? 소피보지. 소변. 오줌 넣잖아, 오줌. 그래서 우리가 오줌 넣거나 땀을 흘리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바깥으로 우리 물을 내보낸다는 얘기야.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을. 그런데
보통 그 식물들은 나뭇잎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증발시켜. 그런데 선인장은 사막에 사는데 그렇게 물을 증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물이기 때문에 물 증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게 널쩍한 잎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가시로 바뀌었다는 거야. 가시로. 그래서 그 가시의 역할이 그렇게 나뭇잎이 물을 증발시켜 주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가시가 그 역할 말고 또 다른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선인장이 가시가 하는 역할 또 뭐가 있을까? 응?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다고 그래? 그런 그 식물들의 가시가 있는 이유가 뭐야? 어려운 얘기 아닌데. 가시가 왜 있어? 가시가 있으면 뭐가 좋아, 식물들이? 어? 자, 여러분들이 그 철조망 같은 데도 왜 뾰족뾰족한 가시를 박아놔? 들어가지 말라고요? 풀어보지 말라고. 그러면 식물에는 왜, 선인장에는 왜 가시가 있을까? 손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잡아먹지 말라고.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근데 가시, 그 낙타 먹는데요, 선인장. 그렇지. 낙타 같은 거, 더 이제 뭐야, 단단한 걸 먹는 것들은 있는데,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시가 있는 것들은 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 저장한 물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선인장의 가시가 하는 역할 또 나왔네. 여기 35쪽에. 물의 증발을 막아주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데, 책 찾아서 읽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 해. 물질 촘촘히 감아 모래바람을 막아요. 줄기를 촘촘히 감싸서 모래바람을 막아주대. 또, 또 가시 가는 역할 또 뭐래?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드는 역할도 해요.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런데 원래 나무의 그 잎이 하는 일들 중에는 물을 증발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나뭇잎이 하는 더 중요한 역할은 뭐야? 나뭇잎이 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 나뭇잎. 자, 나뭇잎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여기 몇 쪽을 보면 되냐면 10쪽. 책 10쪽에 보면 나뭇잎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야? 책 10쪽에. 양분을 만드는데 양분을 만드는 역할. 그 양분 만드는 역할, 양분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어려운 말로. 뭐 한다고 그래, 나무가? 양분을 운반하는 양분 만드는 거를 어려운 말로 뭐 한다고 그러지? 11쪽에 나왔네. 광합성? 광합성 한다, 광합성. 광합성 들어봤어? 네, 광합성은 나무, 식물이 양분. 즉, 양분은 뭐하고 뭘 보고 양분이라고 그래? 양분은 뭐하고 뭐? 10쪽에 보니까 식물이 만드는 양분은 뭘 만든 거야, 양분? 햇빛, 공기, 물, 흙. 아니지. 그 식물이 그걸 물을, 공기,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양분을 만들기 위한 재료지, 그게. 그래서 그걸 갖고 뭘 만들어? 식물이랑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그 음식은 뭐 밥이나 국수나 김치나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식물이 만든 양분은 뭐하고 뭘 말하냐고. 10쪽에. 햇빛, 공기, 물, 그러니까 햇빛이나 공기 같은 거, 식물이 햇빛이나 공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식물이 햇빛이나 공기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 줄기랑 잎이랑 꽃? 줄기와 잎에서 만든다고. 뭐를? 열매? 아? 열매? 아니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읽어봐. 양분. 여러분들이. 자, 뿌리와 잎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 거기 땅 속에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뿌리가 있고 있다. 읽어보라고 땅 속에는부터. 땅 속에는 물, 물이 많이 있어요. 땅 속에 뿌리는 땅 속에 있는 있는 물과 약분을 빨아들여 몸 안에 가져가는 일이에요. 뿌리가 빨아들이는 것은 산 빛과 이산화탄소를 녹말하는 포도당을 뭘 만든대? 포도당이 또 에너지, 이산화탄소 녹말 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아니 이산화탄소로 어, 녹말이랑 어. 포도당 만들어요. 결국 뭘 만드는 거야? 녹말이랑 녹말과 포도당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데 그 양분은 바로 녹말과 뭐? 포도당. 포도, 양분을 만든다. 자, 여러분이 만두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만두피, 만두 피가 있어야 되고. 재료, 재료 뭐 그러니까. 안에 야채 야채도 있어야 되고. 안에 야채나 고기나 뭐 고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재료를 갖고서 만두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식물이 바로 이 양분, 녹말과 포도당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대? 식물이 양분, 이 녹말과 포도당을 만들려면 뭘 갖고 만든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읽었었잖아, 여러분들이. 빨아들인 물과 용역수가 흡수한 빛과 이산화탄소요. 그렇지. 자, 그럼 그걸 다시 얘기하면 뭐, 첫 번째 뭐? 물, 물, 또, 염육수, 엽록소, 또, 빛, 어? 빛, 아이나,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빛, 햇빛, 또, 콩 어? 하나 더 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것이 물,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그 다음에 엽록소는 원래 어디에 있어? 잎에 있어. 그리고 잎이 뭘 또 끌어들여? 햇빛. 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이러면 뭘 만든다고 이걸 가지고? 바로 아까 말했던 녹말과 녹말과 포도당. 포도당을 만든다라는 얘기. 됐니? 네, 요게 주로 어디서 일어나진다? 이런 광합,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광합성이네, 광합성. 이걸 보고. 광합성 한다고 그래. 그리고 이 광합성은 주로 어디서 한다? 이런 광합성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진다고? 얘들아, 어디서 일어난다고? 잎,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잎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인장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는데 선인장은 어떻다는 거야? 다시 35쪽 넘어가서. 선인장은 마지막 문단 읽어보니까 둥근 줄기는 왁스를 발라놓은 것 같은 그 전에 막으로 그 앞에 마지막 문단 선인장은 잎 대신 줄기에 엽록소가 있어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지요. 즉 선인장은 뭐로 어떻게 한대? 줄기에서 뭐 한다? 줄기에서 광합성을 한다는 거야. 왜 선인장은 잎에서 안 하고 줄기에서 광합성을 할까? 다른 식물은 다 잎에서 했는데. 잎이 너무 좁고 아까 그 잎이 물에 증발하고 이러니까 잎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 다시, 가시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인장은 잎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가 없겠지, 잎에서는. 그러니까 대신 어디에 산다고? 줄기에 산다. 줄기. 줄기에서. 이제 이해가 가? 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가 있고 이게 씹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물을 이렇게 뭐야? 입으로 씹어갖고 이렇게 먹어서 삼켜서 이렇게 보내잖아. 그런데 아주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로 씹을 수가 없어. 입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여기 식도에다가 관을 뭐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영양소를 뭐해 넣어주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 혹시 TV나 이런 데서 봤어? 그분들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 분들은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수 없으면 굶어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영양분을 이렇게 뭐야 이 다른 관을 통해서 몸속에 집어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원래 잎에서 보통 식물들 하는데 잎이 가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기에서 쌀을 많이 넣는 건 다 액체겠네요. 그렇지. 액체를 넣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인장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왜 선인장이 살아남을 수 있대? 제일 첫 번째 줄 읽어보면, 셋째 줄 읽어보면, 선인장은 또 사막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 뿌리를 어, 땅속 깊이 내리지 않고 땅 표면에 가까운 곳에 뻗어요. 그럼 뭐만 얘기하면 돼? 뿌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뿌리를 바깥에다, 응? 뿌리를 뿌리를 어떻게 땅 속에다가 넣지. 자, 아인이가 어디 가고 다른 사람한테 저 5학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5학년 아닌 건 맞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알 수 있을까? 아인이가 5학년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돼? 저 5학년이 아니라 몇 학년이에요. 저 4학년이에요 이렇게 말해야지. 소연이가 저 서울 안 살아요. 그러면 서울 안 살잖아. 그러면 알자. 서울 안 사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준 걸까? 뭐라고 말해야 돼? 대전에 살아요. 대전에 살아요 그런단 말이야. 지금 그런 것처럼 아인이가 선인장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별로 좋은 정보가 아니라고. 뭐라고 말해야 돼? 선인장은 어떻게 한대? 땅 표면 가까운 곳에 넓게 뻗어요. 선인장은 뿌리를 땅 표면 가까운 곳에 넓게 뻗는다. 아니, 왜 그러냐고.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돼. 원래 식물들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식물들이 잘 자라잖아. 근데 왜 물을 찾으려면 뿌리를 깊이 가야 되는데 왜 선인장은 뿌리를 깊이 가는 게 아니라 땅 표면 가까운 곳에 넓게 옆으로 그냥 옆으로 쫙 퍼뜨린다는 거야. 왜 그런다는 거야? 습기를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습기를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땅 표면에 있는 습기를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땅 표면에 습한 기운이 있는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 그 땅 속에 있는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땅 표면에 있는 습기를 모으기 위해서 뿌리를 땅 표면 가까운 곳에 넓게 뻗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선인장이 뭐 할 수 있다?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처럼 여러분들이 선인장이 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가시의 역할, 줄기의 역할, 뿌리의 역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책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이 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뭐에 관해서 배웠어? 광합성? 광합성에 관해서 배웠어. 광합성.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테 얘기했어. 자, 아까 나이테 얘기했는데 나이테는 22쪽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 읽고 깜짝 놀랐어. 나이테와 관련해서. 아까 물론 소연인가가 누가 나이테를 통해서 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걸 알 수 있어서 새롭게 알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 여러분도 혹시 나이테 이 부분
22쪽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아까 소연이가 말했던 건가 그거 빼놓고 다른 건 없어? 항살도 어? 나이테는 왜 생기나요? 나이테는 왜 생기나요 해서 뭐가 놀라운 사실이야? 열대 열대지방처럼 1년 내내 기온이 비슷한 나라에서는 어, 거기서 자라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원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럼 당연히 나무는 나이테가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았어. 나무는 나이테 다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책에는 그 쌤이 이거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막 열대지방 그 나무는 나이테가 없이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도 힘들었어.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곳에서만 뭐가 있다는 거야? 나이테가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어야 나이테가 있고 왜 열대지방처럼 기온이 비슷하면 나이테가 없는 거야? 그 이유가 뭐래? 응? 그 까닭이 뭐래? 이게 응, 그 나이테가 날씨 변화로 생기는 거니까 응, 그 1년 내내 기온이나 날씨가 비슷한 나라에서는 응, 그 날씨 변화나 기온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응. 나이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연이의 그 설명은 아까 첫 문단에 나와 있는, 뭐야, 기온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는 거다. 근데 선생님은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기온의 변화가 없으면 나이테가 없나? 그 이유,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지. 과학적으로. 여기 보면 두 번째 문단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그 과학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그 설명을 여러분 읽고서 아, 이래서 열대지방은 나이테가 없고 이래서 우리 같은 사계절이 있는 온대지방은 나이테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그걸 잘 읽어보고 한번 누가 잘 이해 안 들어 한번 대답을 해봐.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표현이가 말한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단, 22쪽 두 번째 문단이야. 그 내용을 한번 잘 각자 읽어보고 답을 누가 한번 해보자. 자, 잘 모르겠어? 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봄과 여름에는 햇빛이 강해 나무가 잘 자라요. 그러다 가을, 겨울이 되면 햇빛의 양이 적고 기온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지요. 자,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얘들아, 지금 여기 지금 아이니가 읽어준 부분 무슨 말인지 알아볼라? 어? 얘들아, 너네가 뭘 대답을 해야 선생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지. 지금 아이니가 읽어준 첫 번째 문장을 알겠냐고 네. 모르겠냐고. 알겠어. 어, 뭐라는 거야? 햇빛이 강하면 뭐 한대? 나이테가 나무가 잘 자란대. 근데 가을, 겨울은 햇빛이 약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나무가 잘 못 자란대. 이거 왜 그럴까? 우리 아까 배웠던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아까 우리 뭐 배웠었어? 뭐 얘기했었어, 우리 아까? 광합성. 광합성이 뭘 갖고 하는 거였어?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게 뭐 있었어? 햇빛 햇빛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햇빛이 강해야 뭐 할 수 있다? 광합성을 더 잘하고 그 포도당과 녹말이 많이 양분이 많이 만들어져야 나무가 잘 뭐 한다고? 자란다고. 근데 가을, 겨울, 특히 겨울 같은 데는 햇빛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광합성이 잘 돼야 안 돼. 안 되고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 안 자라? 안 안 자라겠지. 자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배운 내용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요. 계속 읽어봐. 나무의 줄기 속에 있는 형성층의 세포들은 햇빛이 많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햇빛이 적어지면 움직임을 늘려줘요. 자, 아까 첫 번째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이 더 깊숙이 들어간 거야.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야.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는 뭐래? 그거는?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래? 형성층의 세포, 다 해. 큰 소리 얘기해. 뭐? 형성층의 세포는 햇빛이 많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여요. 형성층의 세포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게 막 활발히 움직이면 잘 자란다는 거야. 근데 형성층의 세포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냥 나무가 잘 자라요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더 나무가 잘 자란다는 게 뭔 말이니? 그걸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뭐라고? 그걸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형성층의 형성층의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거예요. 형성층의 세포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세포들의 움직임에 따라 둥근 원을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나이테랍니다. 자, 이런 세포들이 움직임. 이런 세포가 뭐야? 이런 세포가 아까 뭐였어? 형성층? 그렇지. 형성층의 세포들이지. 형성층의 세포들이 막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다가 또 막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다가 이러면 뭐가 생긴대? 나이트, 둥근 원이 생기고 그 둥근 원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나이트, 나이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열대지방은 나이테가 안 만들어질까? 응? 왜 열대지방은 나이테가 안 만들어질까, 얘들아? 봄, 여름, 1년 가을 내내 뭐라고? 1년 내내 뭐? 기온이 비슷해서? 그 1년 내내 기온이 비슷한데 왜 안 만들어지냐고. 그걸 네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아까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음, 어? 아까 나이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형성층의 세포들이 활발히 형성층의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움직여서야? 아니야. 응? 움직이다가 햇빛이 적어지면 햇빛이 조금 움직임이 늘어져, 적어지면 좀 더 느려져요. 움직임이 느려져서. 느려지면 이런 뭐에 따라서 움직임에 움직임의 따라. 변화, 움직임의 변화, 활발하게, 느리게 이런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생겨? 나이트, 둥근 원. 둥근 원이 생긴다고. 이 둥근 원이 바로 뭐라고? 나이트. 나이, 나이테라고. 그러면 왜 나이테가 없냐고, 열대지방은. 형성층의, 형성층의 세포들이 음,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느려지고 또 다시 활발하고 느려지면 음, 또, 또 나이테가 이렇게 생기는데 음. 1년 기온이 비슷하면 형성층의 세포들이 그냥 활발하게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느리게만 움직이는데 그럼 나이테가 안 생기죠. 형성층의 세포들이 여기 열대지방 1년 내내 덥고 빛도 뜨겁잖아.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형성층 세포들이 계속 뭐 하겠어? 활발하게만 활발하게 계속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변화.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둥근 원이 뭐 하지 않는다?
생기지 않-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요 내용들을 통해서 아, 왜 나이트가 생기고 왜 나이트가 생기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야. 응? 여러분들 얼굴에 주름이 왜 생기는지 알아? 응? 우리가 뭐 인상 쓰거나 뭐 이렇게 자꾸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잡힌다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근데 인상 안 쓰고 계속 여러분이 계속 얼굴 표정을 계속 탱탱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눈썹 올려도 이렇게 주름 생기잖아요. 주름이 안 생길 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이제 뭐라는 거야? 변한다고. 이게 얼굴 표정에서 막 계속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막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이게 주름이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야. 근데 계속 막 계속 팽팽하게 늘려갖고 있으면 주름이 안 생길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겠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처럼, 계속 막 많이 웃으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근데 선생님 어쨌든 이게 더 놀라웠는데 소연이는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놀라웠다고 그랬어. 자, 나이테에 대해서 뭐가 더 놀라웠다고 그랬어? 나이테를 알 수 있는 게 아까 일단 뭘 알 수 있다고? 아주 오래전에 날씨 변화. 아, 나이테를 일단 나이를 알 수 있다. 나이. 요 나무는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세보자. 1살, 2살, 3살, 4살, 4살, 다섯 5, 살, 6, 여섯, 7, 일곱, 8, 여덟, 9, 아홉, 10, 열, 11, 열한, 12살? 12살. 한 12살 정도 됐겠네, 이 나무는. 이렇게 요 간격에 따라서 이게 나무가 막 자라다가 이게 쉰 거야. 또 막 자라다가 쉰 거야. 막 자라다 또 쉰 거야. 이렇게 자라다 쉬었다 자라다 쉬었다 이걸 반복해서 이게 둥그러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성층이 여기 커진다고 그랬어. 아이니. 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응. 여기가 새로 지어져서 여긴 아니고 제 이사 오기 전에 저희 동네가 한 100년 정도 10년인가 그 정도 됐거든요. 응. 근데 거기에 5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네. 자, 근데 근데 여기 아직도 보니까 크고 있어요. 이 간격이 똑같아 아니면 간격이 달라? 달라요. 간격이 좀 서로 다르지. 그래서 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러는데 헐. 간격이 지금 막 이렇게 여기는 간격이 좀 넓은데 여기는 간격이 또 되게 좁잖아. 이런 그 간격이 차이가 왜 생긴다는 거야? 이런 간격 차이가 왜 생긴다? 날씨, 날씨가 날- 날씨가 어,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데 그 1년 내내 어, 추운 거랑 더운 게 맨날 똑같지는 않으니까. 어.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해에 날씨가 좋으면 즉 비가 오는 날이 많고 햇빛도 충분하고 이러면 나무가 어때? 잘 자라, 잘 못 자라? 잘 자라. 잘 자라겠지. 잘 자라면 이렇게 간격이 넓은 거야. 간격이 넓은 거야. 근데 그 해에 날씨가 막 안 좋아. 가물고, 뭐, 흐린 날도 많고, 그래. 그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하겠지. 그럼 이렇게 촘촘한 거야. 조금밖에 못 자란 거야. 이게 나무 나이테의 간격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그 해에 날씨가 아주 좋았는지,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또 근데 여기 막 보면, 나이 보려고 이렇게 막 잘라요? 그러게 말이야. 그 나무를 그래서 이렇게 전부를 다 자르면 나무가 완전 죽어서 뭐 조금 뭐 이렇게 뭐야. 여러분들 그 무슨 이렇게 뭐 그걸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쑥 넣어가 한 부분만 쑥 넣어가지고 고기만 싹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돼. 보통은 한 조그만 조금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것만큼만 이렇게 꺼낸대. 아, 다 저기 하는 게 아니, 완전히 베는 게 아니라. 그럼 나머지 이렇게 쓰러질 텐데 균형이 안 맞아서. 아니지.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조각 케이크 저기 하듯이 케이크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조각만 이렇게 꺼내는 거지. 한 부분만. 아주 작은 한 부분만. 자, 여기 보면 이 나이테를 여기를 보면 이쪽은 아주 뭐해?
좁아요. 좁아요. 촘촘하지? 이쪽은 넓지? 네. 간격이 좀 넓지? 여기 넓죠. 간격이 좁고. 왜 그런 거야? 응? 왜 이쪽은 간격이 좁고 왜 이쪽은 간격이 넓은 거야? 다 같은 한 살인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쪽 그 요 어. 간격이 좁은 쪽이 북쪽이야, 북쪽. 간격이 넓은 쪽이 북쪽에는 남쪽이야. 왜 그럴까? 왜 여기가 북쪽 북쪽이라고 그러고 왜 여기가 남쪽이라고 그럴까? 여러분들 해가 어떻게 돼? 어디서 떠? 해가. 얘들아, 해가 어느 쪽에서 떠? 북쪽. 어? 야, 해가 어느 쪽에서 떠? 북쪽? 해가 북쪽에서 떠? 와, 새로운 사실인데?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아요? 해가 동쪽에서 떴지. 나 찍었는데. 해가 동쪽에서 저도 동쪽에서 찍었어요. 해가 떠올라서 어디로 가? 서쪽? 서쪽으로 이렇게. 어디를 거쳐서? 남, 남쪽을 거쳐서 어디로 가? 서쪽. 서쪽은 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 방향이 보통은 남향이야, 남향. 남쪽을 향하고 있어. 동남향. 아, 그래야 해가 하루 종일 뭐 한다는 거야? 저희 제일 잘 집은 들어온다는 거야. 서쪽인데요. 그럼 서쪽인 집은 저녁에 오후에 이제 햇살이 많이 들어오겠지. 네, 우리 맞아요. 아침에 햇살이 안 들어오고. 덥겠다. 근데 우리는 네. 보통 집이 동남향, 남향집이나 동남향을 우리나라는 선호해.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해가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을 선호해. 근데 북향집은 상대적으로 뭐해? 어두워. 왜? 해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많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동남향이나 남향집을 짓고 뭐 할 수 없이 뭐 그 서쪽에 무슨 뭐 강이 흐른다던가 뭐 멋진 뭐 산이 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양을 짓기도 해. 아니면 요즘 집을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뭐 타워형인가 뭐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 동남향 집도 있고 뭐 북서양 집도 있고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남향집, 동남향 집을 선호하는데 요 남쪽에 해가 잘 든단 말이야. 반면 북쪽은 해가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추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나무 나이테들이 보니까 이 남쪽으로 이게 해가 잘 드니까 남쪽으로는 뭐야? 해가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는 이렇게 뭐 하는데 많이 어 뜨는데, 많이 영향을 주는데, 북쪽에는 그렇지. 아예 안 이런 주니까. 식으로 여기 남쪽은 이렇게 넓은데 간격이 북쪽은 간격이 뭐하다고? 좁다고. 하고. 좁아요. 이렇게 나이테를 통해서 여기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자 얘기 했네, 감자 얘기. 우리 다혜가 감자 얘기 했나? 자, 감자 얘기 나오는 건 어디야? 감자. 감자 얘기가 어디 나왔더라? 선생님이 아까. 95쪽이요? 95쪽? 95쪽에 나왔네. 그렇지. 자,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꽃을 재배한다고 하면 꽃씨를 뿌린다. 벼 같은 것도 우리가 벽씨를 뿌려서, 벼를 재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사과도 먹고 사과 씨가 이렇게 해 있어서, 사과 씨가 자라고,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식물들은 씨가, 뭐, 자라서 우리가 나무가 되고, 뭐, 식물이 되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감자는 뭐라는 거야? 감자는 땅 속에서 감자가 자라지. 당연히 땅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감자가 뭐라고 생각해? 뿌리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뭐래? 줄기? 줄기래, 줄기. 알고 있었어?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뭐라고? 줄기. 줄기라고, 줄기. 첫 번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특징은, 시골에 집 있어가지고. 94쪽 보니까 감자에 관한 두 번째 특징은 또, 감자에 관해서 또 뭘 알려주고 있어?
곳에서 자라요. 서늘한 곳을 잘 자란대. 대부분의 식물은 서늘한 곳을 잘 자라지 않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어디서 잘 자라?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잘 돼. 양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대부분의 식물들은 잘 자라. 왜? 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잘할 수 있어서. 그런데 특이하게도 감자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란대. 우리나라에서 감자가 제일 잘 자라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알아?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알아? 네, 아, 태백산 있고, 저쪽 속초 있고, 경포대 있고, 강릉 있고 알아요. 하면, 철원 뭐 이쪽 강원도에서 감자가 잘 자라서, 심지어는 그 강원도 사람들 보고 감자바우 사람들이, 감자바우골 사람들이라고, 강원도에 집 있어요. 강원도에 집이 있어? 그렇구나. 그 감자, 서늘한 곳 잘 자란다는 거야. 그래서 북쪽 지방에서 감자를 많이 심는다는 거야. 자, 세 번째, 감자에 대한 또 알 수 있는 사실 뭐야? 어, 감자는 파인 곳이 감자의 눈이라고. 그렇지. 감자에 움푹움푹 파인 곳이 감자의 눈. 눈. 이 눈이 우리 눈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식물에도 보면은 그 눈이 있어. 싹이 나는 어떤 그 눈이 있는데 그 감자에 눈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뭐 한다는 거야? 싹이다.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줄기 부분에서 감자가 자란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감자 눈이 결국 뭐 역할을 하는 거야? 씨 역할. 씨앗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희 눈 안에 그 씨앗이 있는 거네요. 아, 자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게 이제 감자 눈이라는 거야. 요 감자 눈에서 이게 뭐 싹이 난 거야. 요런 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뭐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뭐 해주면 심어주면 그거 각각 하나하나가 다 뭐라는 거야. 감자가 된다는 거야. 감자가 자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그 씨를 이렇게 뿌리듯이 요 감자 하나에서 하나가 나는 게 아니라 이 감자 안에 요게 그 감자 눈 여러 개 있지. 요거를 다 조각 내가지고 심으면 거기서 또 감자가 또 주렁주렁 열리는 거지. 요 감자 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뭐야? 감자를 수확하자마자 그 감자를 심으면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지나야? 3개월? 3개월 정도 지나야 감자에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때 가서 이제 땅 속에 심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감자가 땅 속에서 자라는 이유는 뭐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눈이 그 씨앗이나 마찬가지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 속의 양분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감자가 이렇게 땅 속에다 심고 그 감자는 아까 말한 대로 뿌리가 아니라 뭐다? 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95쪽에 보니까 아랫부분은 감자 말고 뭐? 고구마도 고구마.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고구마는 또 다르다는 거야. 고구마는 줄기가 아니라 뭐래? 고구마는 저작물이 더도 고구마는 뿌리래, 뿌리. 고구마는 뿌리라는 거야. 그래서 감자하고 고구마 있지만 감자는 줄기고 고구마는 뭐다? 뿌리. 뿌리다. 그 점이 서로 이제 뭐 한 점이야? 다른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저장뿌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뿌리를 먹는 거에는 뭐가 있대 또? 고구마 말고 뿌리 채소에는 당근? 당근 또 그림에 당근 나와 있고 또 그래 뭐 나와 있어? 하나 더 나와 있지? 무. 여러분들 그 깍두기 같은 거 만들어 먹는 무도 뿌리 채소. 당근도 뿌리 안 채소. 나와 있어요. 고구마도 뿌리 채소. 나와 뭐라고? 있어. 무 안 나와 있고 왜 안 고구마 나와 있어? 마지막 줄에 나와 있잖아.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 읽어봐.
아니, 그림 말이에요. 아, 글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글 같이 봐야지. 고구마처럼 뿌리를 먹는 식물로는 무와 당근이 있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뿌리 채소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몰랐어. 선생님 감자나 고구마나 같은 건 줄 알았어.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감자는 뭐고 줄기고 고구마는 뭐다? 뿌리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어른들 중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시골에 맞아요. 농사 짓는 분들 아니면 모르는 분들 아마 많을 거야. 한번 여러분이 아는 그 어른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 뭐라고 그러시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짚고 넘어갔고, 자, 아이니 진행할 수 있으면 하고, 책이 왔으니. 영양분을 운반하는 관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 어떤 관일까요? 자, 식물에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관이 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46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응? 다에 손 들었네. 다에 물관과 세관, 그 중에서 양분을 보내는 건 뭐라는 거야? 둘 다 양분을 보내? 다혜야, 그 중에서 양분을 옮기는 건 뭐야? 세관, 아이니 맞아? 뭐라고 했어요? 채관. 응?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은 무궁화인데 나라가 크게 그 나라 꽃을 정하는 뭐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 꽃을 정했을까요? 83쪽. 83쪽. 83쪽에 있어. 잠시만요. 손는 거야? 네. 다른 꽃들은 피었다가 금세 지는 것에 비해 무궁화는 초여름에서 늦가을까지 피었다 지기를 반복해서 오래 볼 수 있고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민족의 성격과 어울려서 나라꽃으로 정했어. 맞아요. 광합성을 못하는 식물도 있는데 그 광합성을 못하는 식물은 어떤 식물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쪽인데 11쪽. 하얘. 수정, 풀과 세상, 뭐라고? 수정한 풀과 세상, 아니요. 세삼은 맞아. 나 서연이.
세상과 실세상. 맞아. 세상과 실세상 같은 식물로 광합성을 못해. 만약에 너네가 식물을 만약 키운다면, 지금도 키우면 지금 키우는 거 말고, 너네가 키우고 싶은 식물은 뭐예요? 꽃이어도 되고, 그냥 식물이면 다 돼. 소연이. 나는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을 키우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가끔씩, 가끔씩 그 양을 너무 많이 주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적게 줘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언제 그 진짜 절대로 거의 죽을 수 없는 식물 한 개 사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해서 죽었어. 아, 그래서 물을 안 줄 수 있는 성인종이나 다육식물 같은 것도 키우면 좋을 것 같아. 다예. 나는 끈끈이 조각과 파리지처럼 곤충을 먹는 식물을 키우고 싶어. 왜냐하면 곤충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봐보고 싶기 때문이지. 나는, 로즈마리랑 장미,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무궁화랑 로즈마리, 장미를 키우고 싶어. 왜냐하면 무궁화는 우리나라 대표 꽃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고, 로즈마리는 내가 옛날에 학교에서 나눠줘서 키워봤는데, 그거를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다 크기도 전에 아빠가 다 먹어버려서, 우리 다 써버려서, 또 그렇고 조금 향이 좋고, 요리할 때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로즈마리도 키워보고 싶고, 장미도 내가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여서 크게 이렇게 셋을 키워보고 싶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 중심으로 역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혜가 얘기했나? 그, 식충식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16쪽, 17쪽 보겠습니다. 자, 식충식물. 왜 이름이 식충식물이야? 파리나 이런 거 잡아먹어서? 아, 선생님, 아, 저희 학교에 그 생명과학이라고 방과후가 있거든요. 아, 거기서 끈끈이 제국 나눠줬어요. 요 식충식물에서 이 충자가 벌레 충자야, 벌레. 이 식이 우리가 식사한다 할 때 그 식사야. 그래서 벌레를 먹는 식물. 그래서 우리가 식충식물이라고 그래. 아, 근데 수재님은 당연히 동물이 우리가 식물을 우리가 먹잖아.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그러잖아. 근데 식물이 곤충을 먹어?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하는데 왜 식충식물이 있대? 왜 이 식물들은 식충식물이라는 거야? 16쪽에. 특히 식물이 자라는데 꼭 응, 필요한 응. 그 습지의 물은 순환하지 않고 고여 있어서 식물이 자라기에 충분한 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질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벌레를 잡아서 모자란 영양을 보충하는데 벌레 안에는 질소나 인이나 무기질이 들어있어요. 자, 식물이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다? 양분이 필요하다. 질소? 그래서 이 양분을 보통 땅에서 뿌리가 흡수를 해. 근데 이 양분이 뭐냐면 이 땅에서 뿌리가 흡수하는 양분이 뭐냐면 뭐
뭐 질소하고 인하고 인. 무기질 이런 양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 질소나 인과 무기질은 식물이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땅 속에 있는 걸 뭐 하는 거야? 뿌리고 빨아야 되는 거야. 아까 식물이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었지. 그래서 만든 건 뭐 아까 뭐였어? 포도당이라는 거하고 녹말이라는 걸 만들어. 근데 이게 포도당과 녹말만 있다고 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질소와 인과 무기질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른 식물들은 땅에서 그 질소와 인과 무기질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야. 그런데 누구는 이 식충식물이고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질소나 인과 무기질이 뭐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뭘 잡아먹으면 곤충? 곤충을 잡아먹으면 그 곤충의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질소와 인과 무기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식충식물이 자랄 수가 있다는 거야. 됐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원래는 물을 마셔야 돼. 근데 물이 없어.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이 그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오줌을 마시는 사람도 있어. 왜? 에? 자기 오줌을 마셔. 왜? 들어. 물이 물이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물이 없는데 왜 오줌을 마시냐고. 다른 걸 마실 게 없어. 몸에 그 오줌은 몸에서 물이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그 오줌도 사실은 물과 공기예요. 다른 우리 몸속에 찌꺼기가 섞여 있는 게 오줌이란 말이야. 그 오줌에도 물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이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자기 오줌이라도 다시 먹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식충식물들이 원래 질소인 무기질을 땅에서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데 땅에 그게 없으니까 뭐라도 잡아먹어서 곤충. 곤충이라도 잡아먹어서 식충식물들이 질소인과 무기질을 보충한다는 거야. 자, 식충식물의 종류 여기서는 커다랗게 두 가지 나왔어. 뭐하고 뭐? 그, 그, 끈끈이 죽어가고 파리지요? 파리지요. 파리족 나왔어. 자, 그림에서 16쪽에 있는 그림은 뭐고 17쪽에 있는 그림은 뭘까? 10, 16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16조. 왼쪽에 있는 그림 16쪽에 있는 그림이 뭐야? 있는데? 끝까지 죽어? 이게 끈끈이 주걱이야. 17쪽에 있는 그림이 파리지요? 파리, 이게 파리주걱이야. 그래서 끈끈이 주걱과 파리주걱은 그 곤충을 잡는 방법이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달, 17쪽에 있는 이 파리주걱은 잎이 두 개의 턱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두 개의 턱처럼. 그러다가 앉으면 이렇게 벌렸던 입이 이게 뭐야? 닫혀. 다물어요. 이렇게 해서 먹는 것들이 파리주걱이고. 반면에 누구는 끈끈이 주걱은 말대로 이 잎에 뭐가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식물들이 거기에 뭐 하면 앉으면 끈끈해가지고 끈적끈적해갖고 다시 날아갈 수가 없게 없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냥하는 방법도 서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충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자, 11쪽에 아까 식물들은 녹말과 포도당 같은 양분 얻기 위해서 광합성을 한다고 했어. 근데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식물들이 있다고 했어. 광합성을 하려면 여러분 잎에 엽록체가 있어야 되는데 잎에 엽록체가 없는 그러한 식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세상 실세상 같은 기술. 수정란풀, 그다음에 뭐 새삼. 선생님이 수정란풀도 모르고 새삼도 몰라. 이런 수정란풀과 새삼이라는 것들이 뭐야 광합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광합성을 하면 못 하니까 녹말이나 포도당을 얻을 수가 없잖아. 그 애들은 어떻게 해서 얻는다는 거야? 곤충? 수정란풀에서 애들도 아까 식충식물처럼 뭐 벌레 잡아먹어? 애들은 어떻게 한대?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 여기 몇 쪽이야 이게? 11쪽에.
수정란풀은 어떻게 한대? (11쪽에) 수정란풀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양분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양분 얻는데? 큐본 동식물을 보내서 뭐라고 다야? 큐본 동식물을 보내서 누가? 균류가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균류가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균류가 뭐래? 과어제줄 균류가 뭐래? 곰팡이 곰팡이야, 곰팡이. 이 균류 곰팡이가 뭐란데? 균류 곰팡이가 무슨 일을 한대? 큐본 동식물을 보내서 죽은 양분을 동식물을 분해한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썩게 만드는 거야. 곰팡이가 피는 이유가 우리 곰팡이 폈다고 했는데 곰팡이가 사실은 죽은 동식물을 분해하는 거야. 썩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양분을 얻어서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수정란풀에게 나눠준다고. 그러면 그 수정란풀이 아까 광합성을 못하면 양분을 결국 균류, 곰팡이가 또 얻어먹는다. 얻어먹고 산다고. 수정란풀한테. 됐니? 반면에 새삼은 균류, 곰팡이가 또 얻어먹고 살지 않고 어떻게 하는데 새삼은? 다른 식물의 줄기나 이불에 붙어서 그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 다른 식물의 영양분을 어떻게 해? 빼앗아 먹고 빼앗아. 산다. 새삼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기생식물. 새삼 기생식물은 사람으로 치면 깡패야, 깡패. 다른 사람 돈 빼서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돈 뺏어서 먹고 사는 깡패 강도야. 새삼 기생식물은. 수정란풀은 균류가 일해서 얻은 양분을 뭐해서 나눠줘서 결국 뭐 거지야, 거지. 기부받아서 사는 거야. 기부받아서. 수정란풀은 기부받아서 사는 거야. 둘 다 어쨌든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쓸모없고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또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겠지. 자, 그 다음에 83쪽. 각 나라의 국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책에 약간 잘못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은 일본의 국가가 뭐라고 돼 있어? 일본이요? 일본의 나라꽃이 뭐라고 돼 있어? 벚꽃. 벚꽃. 우리는 벚꽃인 줄 알고 있는데 일본의 나라꽃은 벚꽃이 아닙니다. 일본은 아예 나라꽃이 없어. 공식적으로 네? 지정된 나라꽃이 없어. 우리나라의 나라꽃은 우리나라 나라꽃 국화를 정했어. 이거 뭐? 무궁화. 무궁화. 자, 북한은 목란이라 목란. 무- 한박꽃나무라는 목란이라는 꽃이 북한의 국화랍니다. 굉장히 아니라. 일본은 나라꽃이 없고 원래 일본의 나라꽃은 국화꽃. 오히려 국화꽃이 일본에는 그 왕 있는 거 알아?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은 이 국화고 다만 이제 일본에 벚꽃이 그냥 많이 피고 일본 사람들이 벚꽃을 좋아하는 것뿐이지 우리처럼 나라꽃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 벚꽃인 줄 알았는데. 그다음 네덜란드는 튤립. 튤립. 네덜란드 튤립이 아주 유명합니다. 영국은 장미. 장미. 이 책은 나왔었지. 영국 장미. 호주는 골든 아카시아. 골든 아카시아라고 합니다. 골든 아카시아. 라고 얘기됐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아이리스. 아이리스 꽃 알아? 아이리스. 들어보긴 이런,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꽃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고 어쨌든 일본의 국화는 없다. 다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 뭐다? 벚꽃이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46쪽. 자,
식물의 줄기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 물관과 채관. 마치 이것은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이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상수도관이라고 수도관이 여러분 집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쓴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데 이 식물들도 뿌리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줄기에 뭐가 있다고? 물관. 우리나라 치면 상수도 파이프가 있는 거야. 그 물관을 통해서 잎으로 물이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아까 잎에서 광합성을 열심히 해가지고 녹말과 포도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양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이걸 다시 전해줘야 돼. 이 녹말과 양분을 포도당을 전해주는 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야, 46쪽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다이아하고 아이냐고 지들이 맞춰놓고서 얘기를 못해. 무슨 관? 양분을 내려보내는 거 잎에서 채관. 채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 보면 물관하고 채관이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낯익은 게 하나 있어. 낱말이 뭐? 그림 보니까 물관 채관 말고 뭐? 형성층. 형성층 있어. 아까 우리 형성층 얘기 왜 했었어? 어디서 했었어? 우리 아까 형성층 얘기 어디서 했었어? 뭐에서 했었어? 처음 듣는 얘기야? 형성층 얘기? 우리 아까 형성층 얘기 했었잖아. 소연이. 선임. 어? 선임자한테 형성층 얘기 안 했는데. 형성층이 잘한다. 막 그 얘기했잖아요. 형성층이 활발히 움직인다. 나무 나이테요? 나이테가 나이테.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 할 때 형성층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형성층 안에 살아있는 그런 세포들이 성장하면서 줄기가 굵어진다는 거야. 그 줄기가 굵어지는 게 결국은 그 나이테가 커지는 거지. 형성층. 그 얘기까지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야? 식물에 관한 책이야, 식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물에 관한 지식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과학 시간에, 특히 생물 시간에 계속 배울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물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익혔으면 좋겠고 사실은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 꽃을 키우고 나무를 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직접 아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데 만약 그럴 기회가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라도 그런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비밀클럽 흩어진 지도를 모아라라는 책입니다. 비밀클럽 흩어진 지도를 모아라라는 책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책 가지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